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가 무엇인지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서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한번 해볼게요. 일단 두 반이 있어요. A반하고 B반이 있는데 영어 점수가 A반 학생들은 40점, 40점, 60점, 60점 이렇게 받았고요. B반 학생들은 10점, 20점, 80점, 90점 이렇게 받았다고 할게요. 그럴 때 이 두 반의 평균을 구해보면은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네, 점수 모두 더해가지고 학생 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40에다가 40, 60, 60 다 더하면 되겠죠? 4명이니까 4로 나눠보면 4분의 200이 돼서 50점입니다. 그럼 B반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까요? B반은 10점, 20점, 80점, 90점이니까 여기도 4명이죠. 다 더해보면 평균은 4분의 똑같이 200이네요. 그래서 50이 됩니다. 지금 저희는 평균을 구했죠. 그런데 이 평균을 가지고는 두 반 학생들의 성적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평균에서 각각의 점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A반 학생들 성적 다시 한번 써볼게요. 40, 40, 60, 60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편차를 한번 구해볼게요. 편차가 뭐냐면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 뺀 거예요. 그래서 편차를 먼저 구해볼 건데 별량은 이 점수가 다 별량이죠? 여기서 평균 아까 50이라고 했으니까 50을 각각 빼는 거예요. 그러면 40 마이너스 50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지요. 또 40에서 50을 빼면 마이너스 10이 되고 60에서 50을 빼면 10이 되고 60에서 50 빼면 10되네요. 그래서 A반의 편차를 구해봤어요. 그런데 B반도 한번 구해볼까요? 그리고 B반은 점수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한번 편차를 구해보면 10에서 50을 빼니까 마이너스 40이 되겠지요. 다시 써볼까요? 마이너스 40. 20에서 50 빼니까 마이너스 30. 80에서 50 빼면 30. 90에서 50 빼면 40. 그런데 편차를 구해놓고 보니까 다 더하면 0이 돼버리네요. 그래서 의미가 없죠. 어떤 값으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값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편차를 제곱해 보려고 해요. 0을 가지고는 더 이상 어떻게 다른 값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0 제곱하니까 100이고 다 100이 나오네요. 이쪽은 1600, 900, 900, 1600. 이제 드디어 값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저희는 지금부터 편차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볼게요. 지금 구한 편차 제곱 있죠? 이거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A반은 4분의 다 더하니까 얼마가 되죠? 이거 다 더하면 되죠. 4분의 400이 되네요. 그래서 100이 되고 B반은 4분의 다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5000이죠. 역분하니까 1250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제곱을 했더니 값이 너무 커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루트를 한번 씌워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100을 루트를 씌워보면 10이 될 거고 1250 루트 씌웠어요. 얼마 되죠? 1255로 해보면 5, 20 이거고요. 5로 하면 5, 25, 50, 5, 2니까 25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때 지금 아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 요게 바로 분산이고요. 여기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 있죠. 이게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A하고 B반을 지금 쭉 분석하고 있어요. 성적을. 평균은 같았어요. 그런데 분산과 표준 편차를 보니까 A반의 표준 편차는 10이 나왔고 B반의 표준 편차는 25 루트 2가 나왔어요. 이거는 A반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반이 평균이 50인 반이 있어요. 근데 표준 편차가 10이래요. 그리고 다른 반은 평균이 50이에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25 루트 2니까 대략 25 곱하기 1.4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약 얼마 나오죠? 한 35 나오니까 이렇게 35라고 해볼게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를 찾아보려고 해요. 이 말은 이 반은 이쪽 반은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다시 말하면 학생들 성적이 40점에서 60점 사이에 있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럼 이 반은 어떻게 되죠? 성적이 35를 빼면 15가 되고 더하면 85가 되죠. 그래서 이쪽 반 같은 경우는 성적이 15점에서 85점 사이에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 A반 여기 B반이잖아요.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려주면 A반은 평균에 좀 더 몰려 있겠구나. B반은 A반보다는 평균에서 좀 더 퍼져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실제적으로 한번 가서 보니까 어때요? A반은 40, 40, 60, 60 평균이 좀 몰려 있죠. B반은 어때요? 네, 10점부터 90점까지 좀 많이 퍼져 있지요. 표준 편차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표준 편차는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아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바로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이산확률 변수에서도 또 분산을 구할 거거든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분산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국어 점수가 뭐 80, 이런 문제 풀어볼게요. 시험을 봤더니 어떤 반 학생들이 20점 맞은 학생이 3명이 있고요. 30점 맞은 학생이 4명 있고 50점 맞은 학생이 3명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평균을 구하죠? 평균은 20점 맞은 학생 3명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리고 30점 맞은 학생 4명 그리고 50점 맞은 학생 3명 이렇게 곱한 다음에 전체 몇 명이에요? 10명으로 나누면 평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를 각각 이렇게 나눠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20 곱하기 10분의 3이 되지요.
30 곱하기 10분의 4가 되고요. 50 곱하기 10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여기에서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3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요 10분의 3이라는 거는 10명 중에서 1명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20점 맞을 확률이 10분의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 10분의 4는요. 10명 중에서 4명을 1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30점 맞을 확률이 10분의 4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를 확률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확률이 뭐죠? 네, 확률 꼭 그렇다가 아니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하리라고 기대된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을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기대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할 거거든요. 확률은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기대된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산확률 변수에서 평균과 기대값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느 놀이공원에서는 개장 기념 행사로 선착순 100명의 입장객에게 다음 표와 같이 할인액이 적힌 할인권을 주려고 합니다. 5,000원 할인액 70명한테 주고요. 10,000원 20명에게 할인 건수가 20장이고요. 20,000원 할인 건수가 10장입니다. 그래서 전체 100장이에요. 그럼 1번 문제 볼까요? 할인권 한 장에 대한 할인액의 평균을 구하는 식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평균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네, 할인액 곱하기 70장이니까 70을 곱하면 되겠죠. 10,000원 곱하기 20, 20,000원 곱하기 10 이걸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눈다고요? 전체 100장이니까 100으로 나누는 겁니다. 네, 한번 볼까요? 50,000원 곱하기 70, 5,000원 곱하기 70, 10,000 곱하기 20, 20,000 곱하기 10 다 더해서 100으로 나눴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5,000 곱하기 100분의 70, 10,000 곱하기 100분의 20, 20,000 곱하기 100분의 10 계산하니까 되어 있죠. 7,500원이래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평균이라 그랬죠. 근데 뭐라고도 말한다겠죠? 기대값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100장의 할인권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할인권 한 장의 할인액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죠?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5,000, 10,000, 20,000 이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죠? 그래서 x 그 다음 여기는 확률 분포니까 확률을 쓰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5,000, 10,000, 20,000 이렇게 되겠죠. 그 밑에 확률이니까 5,000원 할인권이 70장이었잖아요. 100분의 70이죠. 약분하니까 10분의 7이 되고요. 10,000원액인 할인권 수는 20이잖아요. 그럼 100분의 20이니까 약분하면 5분의 1이 되겠어요. 20,000원 할인권 10장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10이죠. 네, 10분의 1이 되겠네요. 다 더하면 1이 됩니다. 이렇게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어 보았어요. 그럼 이제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라 그랬죠? 이산확률 변수는 확률 질량함수 x가 xi일 때의 확률은 pi다.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확률 분포표를 그리세요. 그러면 여기에 확률 변수 들어가고 여기에 확률 들어갔죠. 그래서 x1, x2, xn까지 들어가고 각각에 대한 확률 p1, p2, pn 합계는 1 이렇게 썼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기대값을 구해 볼게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기대값은 네, 이렇게 두 개 곱하는 거죠. 곱하고 다 곱해서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x1 p1 더하기 x2 p2 점점점 xn pn 이거를 확률 x의 기대값 또는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때 기대값을 2x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여기서 2자는 기대값을 뜻하는 expectation의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기대값 앞으로 어떻게 쓴다고요? 2x예요. x에 대한 기대값.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 2x예요. 이거는 평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은 또 m이라고도 쓰죠. 그래서 2x, m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산확률 변수 x의 기대값 평균,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평균 이 x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다 더하면 됩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x의 기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주사위 한 개 던졌어요. 나온 놈의 수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주사위는 나온 놈의 수가 1, 2, 3, 4, 5, 6이죠.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이렇게 1, 2, 3, 4, 5, 6 써주면 됩니다. 그럼 그때 각각의 확률을 구할 수 있잖아요. 1이 나올 확률 전체 6개 중에 하나죠. 6분의 1 2가 나올 확률 6분의 1 3이 나올 확률 6분의 1 4가 나올 확률 6분의 1 5가 나올 확률 6분의 1 6이 나올 확률 6분의 1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2x 구하는 거죠. 2x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곱하면 되죠. 각각을 다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예요. 1 곱하기 6분의 1 2 곱하기 6분의 1 3 곱하기 6분의 1 4 곱하기 6분의 1 5 곱하기 6분의 1 6 곱하기 6분의 1 그래서 다 더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6분의 6이에요. 다 더하니까 6분의 얼마 되죠? 어디 볼까요? 3 6, 10, 15, 21 6분의 21이네요. 약분해보면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7 그래서 답은 2분의 7이 됩니다.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검은색 볼펜 6자루와 파란색 볼펜 4자루가 들어있는 필통에서 임의로 3자루의 볼펜을 뽑을 때 뽑은 파란색 볼펜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뽑은 파란색 볼펜의 개수. 그럼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죠? 3개 뽑아요. 파란색 4개 있네요. 그럼 파란색을 하나도 못 뽑을 때도 있고 1개 뽑을 수 있고 2개 뽑을 수 있고 3개 다 뽑을 수도 있네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우리 확률 질량함수 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P x 이꼴 x일 때 전체 몇 개라고요? 10자루죠. 10자루에서 3자루 뽑는데요. 그런데 파란
볼펜의 개수가 x니까 파란색 4자루에서 x를 뽑으면 나머지 6자루에서 나머지 3개 뽑을 거니까 3-x 나머지를 뽑으면 되겠지요. 이때 x는 0, 1, 2, 3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낼 수 있죠. 0, 1, 2, 3. 여기가 x고 여기가 p, x 이퀄 x 이렇게 쓰면 되죠. 0, 1, 2, 3. 여기 합계를 쓸게요. 그럼 0일 확률 x에다 0 대입하면 되잖아요. 네, 어떻게 나오죠? 10c 3분의 4c 0 곱하기 6c 3이 되지요. 그러면 10c 3은 어떻게 풀어요? 3, 2, 1에 10, 9, 8이죠. 4c 0은 1이고 6c 3은 3, 2, 1분의 6, 5, 4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약분 한번 해볼게요. 2, 4가 되고 3, 3이 되니까 분모는 120이고요. 분자는 6이죠. 2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0, 0 없어지고 2 약분하니까 6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계산할 수 있겠지요.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 x에다 1 대입하면 10c 3분의 4c 1 곱하기 6c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3, 2, 1 10, 9, 8이죠. 4c 1은 얼마죠? 4가 되죠. 6c 2는요 2 곱하기 1분의 6, 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했어요. 3, 4, 120이 되고요. 3이잖아요. 60이 되네요. 그래서 얼마가 되죠?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2일 때 값은 10분의 3이 나오고요. 3일 때는 30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합계가 1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기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대값 x는 어떻게 구하는 거랬어요? 이렇게 변수와 확률을 다 곱한 다음에 더하라 그랬죠? 0 곱하기 6분의 1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10분의 3 3 곱하기 30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는 없어지고요. 2분의 1에다가 여기는 10분의 6이고 여기는 30분의 3이 되네요. 30으로 다 통분해 볼게요. 15 되고 18 되고 3이 되지요. 30분의 얼마죠? 26인가요? 아, 36이 되죠? 30분의 36이 되죠. 그래서 3으로 약분하니까 6으로 약분해 볼까요? 6, 5 얼마 나오죠? 5분의 6이네요. 그래서 답은 5분의 6이 됩니다. 이제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편차에서 이제 분산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아까 했던 거 기억해요? 분산 뭐라 그랬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했죠. 그럼 편차는 또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다. 이거 기억하나요? 이거 두 개 알아야겠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산확률 변수 x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EX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거를 m이라고도 할게요. 이렇게 m이라고 쓸게요. 그럴 때 편차는 뭐였나요? 변수 마이너스 평균. 여기서는 별량이지만 여기서는 변수로 할게요.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x 마이너스 m 변수 마이너스 평균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제곱의 기대값을 구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분산이니까요. 그래서 제곱의 기대값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x-m의 제곱의 x-m의 제곱의 기대값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아까 썼던 거랑 해볼까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x1, p1 x2, p2 이렇게 된다겠죠. 그래서 xn, pn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x-m이잖아요. 여기서 x가 얘가 바뀌는 거죠. x1, x2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x1-m의 지금 제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곱 곱하기 p1이에요. 또 x2-m의 제곱 곱하기 p2 어디까지 가면 되나요? xn-m의 제곱에 pn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분산이라고 합니다.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Vx. 그럼 다시 한번 같이 써볼까요? Vx 어떻게 구한다고요? 외워야 돼요. x1 마이너스 m의 제곱 p1 x2 마이너스 m의 제곱 p2 xn 마이너스 m의 제곱 pn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표준 편차라고 해요.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Vx 이렇게 쓰죠. 아니요, 시그마 x예요. 그래서 시그마 x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루트 분산, 루트 Vx. 시그마 x, 루트 Vx.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타나 있죠. x가 xi일 때의 확률은 pi다. i는 1, 2에서 n까지 갑니다. 이때 x의 기대값을 이 x를 m이라고 할 때 분산은 vx라 그랬잖아요. 편차 제곱의 평균 x-m의 제곱의 평균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 x 값이 계속 바뀌는 걸 했죠. x1, x2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x1-m 전체의 제곱에 p1을 곱한 거죠. x2-m 전체 제곱에 p2를 곱한 거고 xn-m 전체 제곱에 pn을 곱한 게 됩니다.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라겠죠.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 루트 vx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상자 속에 1, 2, 1, 3, 5, 7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낼 때 꺼낸 카드에 적힌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게요. 그럼 확률 변수 x는 1, 3, 5, 7 이게 되겠죠. 그때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어 보면 여기 1, 3, 5, 7 되어 있고 x 여기가 변수 써는 거죠. 그리고 여기 확률 써주는 겁니다. 4장 중에서 1이 될 확률 4분의 1이겠죠. 3이 될 확률 4분의 1, 5가 되는 확률 4분의 1, 7이 될 확률 4분의 1이겠죠. 다 더하면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일단 기대값을 먼저 찾아야겠죠. 그래서 기대값을 찾아보면 어떻게 하는 거라겠어요? 기대값은 각각을 곱해서 더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기대값 1 곱하기 4분의 1 3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1, 5 곱하기 4분의 1, 7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지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4분의 1, 3, 5, 7 다 더하니까 16인가요? 4분의 16. 그래서 4가 됩니다. 그럼 분산을 구해 볼게요. 분산 Vx죠. 이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편차 봐요. x-m의 제곱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이거의 평균이라 그랬잖아요. 이거의 기대값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Vx. 그래서 여기 요 m이 바로 아까 기대값 구한 거 이게 바로 이게 뭐예요? 요게 EX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바로 변수죠. 그래서 변수에서 기대값을 뺀 거에 제곱 거기다가 뭐를 곱하면 된다고요? 확률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해볼까요? 네, 변수 얼마죠? 1이죠. 1에서 평균이 4라겠잖아요. 4. 여기에다가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이거의 제곱이죠. 두 번째는 변수가 얼마죠? 변수 3이죠. 마이너스 평균 4잖아요. 곱하기 4분의 1. 아, 자꾸 제곱을 빼먹네요. 그 다음 변수 5지요. 마이너스 평균 4잖아요. 제곱에 확률 곱한 거고. 변수 7 마이너스 평균 4잖아요. 제곱에 확률 곱한 거 4분의 1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럼 풀어보면 4분의 얼마가 되죠? 여기는 3의 제곱 9가 되고요. 4분의 3-4는 1이니까 1이 되고요. 제곱해도 3-4는 마이너스 1인데 제곱하니까 1이 되지요. 여기도 4분의 1이 되고 4분의 9가 되지요. 그래서 4분의 20이니까 얼마가 나오죠? 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 구하래요. 시그마 x를 구하면 되겠지요. 시그마 x는 분산에 루트 씌우는 거니까 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Vx 분산은 5가 되고 표준 편차 시그마 x는 루트 5가 됩니다. 조금 전 했던 문제 풀이가 나와 있죠? 네, 각각의 곱해서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기대값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산은 다시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쓴다고요? 편차, 이게 편차죠. 변령 마이너스 평균 제곱에 평균 기대값 구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x1 마이너스 m의 제곱 p1 x2 마이너스 m의 제곱 p2 어디까지 간다고요? 끝에 xn 마이너스 m의 제곱분의 pn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여기 변수가 1, 3, 5, 7이니까 1 마이너스 평균 4죠. 제곱 곱하기 4분의 1 3 마이너스 4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5 마이너스 4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7 마이너스 4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5가 나왔고요. 이게 분산이죠.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됩니다.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형제 자매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x의 확률 분포를 조사한 결과가 다음 표와 같대요. 그래서 이거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되어 있네요. 그러면
먼저 분산과 표준편차 구하려면 먼저 기대값부터 구해야겠죠. 기대값은 각각을 다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러면 0 곱하기 0.4 더하기 1 곱하기 0.3 더하기 2 곱하기 0.2 3 곱하기 0.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요. 얼마가 나오죠? 0.3 더하기 0.4 더하기 0.3이니까 1이 나오네요. 1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vx 분산 구할 수 있죠. 분산 여기 변수에서 평균 뺀 거의 제곱이죠. 그래서 0-1의 제곱 거기다 뭘 곱해요? 여기 확률 곱하는 거죠. 곱하기 0.4 이렇게 쓰면 되겠지요. 이번에도 여기 1에다가 1에서 1 빼는 거죠. 1-1의 제곱 곱하기 0.3이네요. 그 다음 2-1의 제곱 곱하기 0.2고요. 3-1의 제곱 곱하기 0.1이 됩니다. 여기 요거 다 뺀 거죠. 여기 변수에서 평균 빼는 거죠. 그럼 계산해 보면 0.4가 되고요. 여기는 0이 되네요. 이 부분은 여기는 0.2가 되고요. 여기가 0.4가 되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1이 나옵니다. 그러면 분산은 루트 1이니까 얼마죠? 1이 되겠어요. 그래서 분산 vx는 1이고 표준편차 시그마 x도 1이 됩니다.